절반을 딱 소화한 뉴스탑10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 주인공은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앞서 권오을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얘기를 해봤다면 야당에서 가장 낙마 영순위를 꼽고 있는 게 바로 강선우 후보자잖아요. 어제 밤늦게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어제 저희 뉴스탑10 내용. 분리수거 시킨 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 차에서 먹으려 했던 거다. 직접 시킨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게 어제까지 상황이었는데 밤늦게 청문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집 쓰레기와 관련해서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에 분명히 갖다 넣어라 지시를 한 사람들. 그다음에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 보좌진의 다른 의원실 말에 또 설막항이냐 하는 것. 그다음에 법적 검토도 SBS와 나눈 공식 답변서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네.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쓰셨습니까? 제가 쓴 걸로 보입니다. 보입니까 쓴 것이 또? 아니라 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에? 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을요? 텔레그램을. 저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예, 보이죠. 그럼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가요? 인사청문 준비단 있습니까? 이름을 대세요. 누군가가 또 기사가 나와야죠, 흑기사.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제를 검토하고 고발 검토하든지 법적으로 위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혹은 변기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 직접 지시하게 사적 질문을 시킨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녁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지역 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퇴사하고 싶다. 설마 또 강? 당연히 강이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한 닉슨 대통령이 그 사건 자체로 낙마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낙마한 것이거든요. 공직자의 어떤 자격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성입니다. 국민들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아마 저희 탑10 한 이후에 또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 자신이 주장했던 것 정반대의 글들, 즉 보좌관한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문자와 그리고 본인이 SBS 방송국에 직접 보냈다는 입장문 자체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오전에 했던 진술 자체가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사실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 인사청문회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어제 딱 하루 열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직자로서 정직하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도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다 보시는 데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 계정에 있는 글도 자기가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자신의 보좌진에게 거기 가서 앞에 가서 저 지역 사무실 가서 버려줘라고 이야기했던 사실들이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먹고 그냥 놔두든 알아서 버렸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딴 걸 떠나서 이런 식이면 과연 앞으로 장관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강선우 장관의 말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없거든요. 장관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만 1조 원 이상 쓰는 정말 큰 부서입니다. 자, 그런 부서의 수장이 되기 위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즉 정직성에서 저는 제로다, 빵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빵점이다. 쓰레기 더미 사진 첨부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설마 또 강선우 후보자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 당연히 강선우 후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하면 글쎄요,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까 지역 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줘요. 이것보다 직접 지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다음 화면 볼게요. 이도항 의원님. 과거 보좌진과 나눴던 메시지 전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기억을 살려 진솔하게 말씀드렸으나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들이밀었으니까 사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었다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일정 부분 임기 초고, 그다음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국무회의가 지금 정상화되어 있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도중에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실망하셨을 것 같고요. 예. 또 이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장관 자리 자체가 지금 10수개월 동안 공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해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의 미비점 이런 것들을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고 또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예. 아마 국민들께서는 더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차제의 이 야당하고 의원들이 어떻게 이제 이 청문 보고서를 작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종합적인 다시 한번 아주 낮은 자세의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니까 어제 애초에 청문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강선 후보자가 상처받은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포괄적이고 큰 틀의 사과였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럼 이제 본인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럼 만약에 해당 방송사가 한 수백 개 보좌진과의 SNS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럼 뭐 또 나오면 또 설명하고 해명할 건지. 그렇죠. 이제는 예.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가게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임기 초기 때문에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마저도 완전히 이제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기가 불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앞으로 더 의혹이 나오면 그때그때 사과하는 모면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과 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어떤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갑질 의혹을 해소하지 만약에 못하고 거짓 해명으로 논란까지 번지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선 후보자. 그런데 어제 한지아 의원은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 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후보자가 직접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미처 버리지 못하고 차에 두고 나왔다는 변명이 아니라 제보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이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거짓 해명 논란을 넘어서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재욱 대변인. 이거 어제 그 해당 보도에 따라서 퇴직한 보좌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공식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근데 오전 상황 안 그랬다고 하고 저 보도 나오니까 글쎄요. 이거를 본인 SNS 텔레그램 내 계정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썼다는 취지는 또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디까지 제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어제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포괄적이지만 어쨌든 보좌진께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도 썼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미스러워 뭐 부족함 때문이다 이런 이제 취지의 사과를 한 것까지는 저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미연에 잘 방지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뭐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솔직했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첫 대응,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좀 무척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닌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전에 뭐 이동학 위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마 강선우 그 후보자께서 어제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예.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뭐 오늘 이후에라도 또 한번 진솔한 반성의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사과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여론의 평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김일호 대변인 말씀처럼 뭐 SNS 내용을 보면 뭐 일부이긴 하지만 저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데 그럼 이걸 법적 조치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떠세요? 저게 근데 저 수습한다고 잘 될까요, 저게? 일단 뭐 국민 여론이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청문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강선우 후보자가 진솔한 사과를 어제 했다라는 것으로 좀 그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이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이 인사청문 슈퍼위크 기간 동안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평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 심부름 혹은 뭐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엄포 이 두 논란 말고도 또 하나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어요. 유기찬 부위원장님. 두 차례나 임금체불 진정을 받은 것 같아요. 노동부로부터. 저것도 조은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기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라면 급여를 못 받을 리가 없거든요. 예. 급여 지급 의무는 국회 사무처가 지는 거지 강선우 의원이 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통상 의원들이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당하는 경우는 통상은 부당해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안 줘서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차례씩이나 돈을 안 줘서 저렇게 당하는지 저건 참 신기한데요. 예를 들면 후원회 사무소인지 어쩐지 근로 형태를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보좌진의 경우에는 돈을 안 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예. 어떤 행위가 저게 개입이 됐기 때문에 돈 안 줬다고 그 진정이 들어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기하다고 표현하셨으니까 네. 뭐 나라에서 주는 건데 이걸 왜 진정을 강선우 의원 측이 하지? 뭐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뭐 예를 들면 안 주거나 예. 실질적으로 안 주거나 또는 그 직급 조정이 되거나 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일부를 반환받아 가거나 이거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예. 또는 근로 형태가 보좌진의 경우가 아니고 통상 국회의원들이 후원회 사무소도 두고 있기 때문에 후원회 사무소 등에서 있었던 일이거나 하여튼 이런 식이지 실제 국회 보좌진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금 체불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 예. 강선우 의원 사례는 아니고 예. 그런 국회의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4급 뭐 보좌관, 뭐 5급 보좌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9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봉급을 받으면 그걸 다시 이제 얼마를 다 모아서 예. 뭐 이 비슷하게 또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일부 국회의원들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받은 월급을 다 합쳐서 다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보통 관행처럼 그런 게 있다. 그런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뭐 평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 어떤 간에 이 보좌진이 실질적으로 국회 사무처로 받은 월급에서 일정 정도를 다시 국회의원이 반환받아서 그거를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걸 또 이제 다른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에 뭐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추정해 보면 이제 그런 정당하게 받아야 될 이제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의 어떤 일정 지급을 뭐 예를 들어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예. 아마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진정이 일어난 거거든요. 2020년과 2022년이기 바로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나고 난 다음에 뭐 6개월 안에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 돈 나라부터 받은 보좌관 돈 월급을 다른데 일단 잠깐 모아놨다 쟁여놓고 뭐 이랬다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고 확인할 수 없지만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과 설명이 많이 신뢰가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야당에서 어떤 생각과 공격을 하냐면 이런 거 나중에 들통날까 봐
그동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월급은 국회 사무처에서 다이렉트로 지급이 되게 돼 있거든요. 직접적으로요? 국회의원이 그걸 걷어가지고 그걸 따로 나눠주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능성은 국회 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의원 후원회거나 예. 아마 별도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라고 돼 있는 걸 보니 이게 후원회 소속이거나 아니면 별다른 어떤 뭐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뭐 저간의 어떤 사정을 좀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사무처 소속에서의 일이 벌어진 건 좀 아닌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월급 못 받아가지고요. 고용노동부에 진정까지 냈다는 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파장이 있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갑질 의혹, 보좌관들과 관련된 문제여서요. 어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강선 후보자가 청문회 입장할 때 규탄 피켓까지 들었었는데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전화 연결 때 이런 말을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보좌진의 어떤 생계와 그런 그 갑질에 피해받은 모습들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거라서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서지 못하는 민보협의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 민낯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김기현 의원실의 황교안 보좌관인데 보좌관의 생계가 국회로 달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릴 수밖에 없고 이게 못 나서는 거가 이제 민주당의 민낯 아니냐라고 비판했어요. 김재립 대변인.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여당 소속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관들도 뭐 대놓고 강선우 후보자를 비판한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입장을 냈다고 보는 겁니까? 예,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에서 뭐 이런 그 비판적인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충분하게 민주당의 의원들과 보좌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도 계시고 또는 지금 이 과정들에 대해서 좀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보좌진도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나올 목소리는 아니다. 민주당에서 보좌진들의 목소리는 민주당 스스로에서 얼마든지 정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의 보좌진분들께서도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이 답답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김준일 대변인 뭐 보좌관들이 이게 뭐 계엄이나 뭐 정책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갑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갑질 의혹이기 때문에 민주당 보좌관이나 뭐 국민의 보좌관이나 보좌관이라는 건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취지니까요. 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 뭐 익명 게시판에 약간 투표 성격을 한 것 같은데 전현직 국회 보좌진 92%가 강선 후보자가 낙마해야 된다. 뭐 익명으로 본인의 뭐 이름을 걸고 뭐 아예 기명 투표를 한 건 아니지만 뭐 SNS상에서 이런 투표를 했는데 이런 그 92%라는 기록 수치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 그런데 일단 낙마까지는 아니다라는 기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특히 이제 특정 후보자 몇몇 분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인사권자가 그걸 처리할 때에는 결국은 여론이 너무 나빠졌을 때에는 그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더라고요. 걱정하는 것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도 하고 또 국민들께 무엇보다도 피해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소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상보다는 좀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낙마 사유는 아니야. 이런 입장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보다는 조금 태도가 예. 그런 부분들한테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자평을 해봅니다. 이제 박상학 의원 얘기는 뭐 예상보다는 그 강선 후보자의 태도가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았나 자평한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자리하신 뭐 김진욱, 이동학 두 분도 어제 청문회에 대한 평가가 뭐 좋진 못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두 분만 하더라도.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정청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던데 지금 당권에 도전 중이긴 한나. 네.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이 힘내시라. 여러 본인의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자녀 얘기하면서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글쎄요, 뭐 제가 여론을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것만 봐도 뭔가 분위기가 이거 해명 제대로 못하면 큰 역풍을 불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랄 텐데 정청래 의원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일반적인 생각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는 참 큰 차이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의 장관이었다면 민주당이 어땠을까요? 자,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을까?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다라고 저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강선우 의원 아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뭐 무난하게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무난하게 진행됐습니까? 자, 보좌진들에게 갑질한 것들 넘어서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장 무난하게 진행했다. 그럼 앞으로 민주당의 모토는 보좌진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시키고 변기 청소시키고 자, 그런 게 무난하게 진행이 된 건가요? 무난한 건가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 너 딴 데 취직하면 내가 막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난한 건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이 정청래 눈에는 좋은 동료고 좋은 엄마일지 모르겠지만 예.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좋은 장관 후보자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정말 앞으로 저런 식의 행동이 그동안 지금 뭐 나이가 지금 한 50대 가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성가족부라는 그 큰 부를 운영하면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시는 그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한 명의 장관 후보자를 넘어서 이제 초대 내각의 분위기까지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확실한 건 뭐 사적 심부름 의혹 혹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엄포 의혹 말고 지금 저희가 주제로 선정한 보좌진 임금 체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고용노동부의 진정까지 당한 건지 이건 분명히 강선 후보자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